도예가는 좁게 멀리 봐야 돼요. 점 하나를 보고 내가 추구하는 작업을 보고 계속 그 작업을 따라가야 된다. 많이 봐서 어떤 디자인들이 나와 있는지도 많이 보시고, 왜냐면 이게 하루하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하나 보더라도 이거를 다양하게 다른 사람의 눈과 다른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재료와 그런 것들을 넘나드는 융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도자기를 전공을 하지만 도자기에만 너무 하시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좀 많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도예과 졸업 후 사람들은 저마다의 길을 선택한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따라 도예에서 뻗어나간 삶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첫 번째로 교육자의 길을 선택하신 이동화 교수님을 만나 뵈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여자대학교 세라믹 디자인과에서 물레 수업을 하고 있는 교수 이동화입니다. 졸업 후에 진로를 어떻게 정하게 되셨는지. 당연히 도자기 하는 걸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진학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학원 진학한 상태에서는 우리 학교 은사님 작업실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도와드리고 하다가 이제 개인전을 끝내고 나서 이제 바로 그 창업을 했죠. 네. 그 도자기 산업 자체가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규모의 공방이 많기 때문에 취업은 좀 어려운 편인데, 그래도 이제 이 관련으로 취업하고 싶다면은 요즘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작업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활용, 3D 정도는 배워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창업인데, 이 창업의 조건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공간보다 더 작은 공간에서도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 플러스 또 이 시대의 흐름,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여러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것만 욕심내지 않고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의 추세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할 수 있는 게 많은 시절은 이제 갔고, 그거보다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 사회의 트렌드를 얼마나 내가 만들어내는 도자기에 반영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학생들이나 꼭 강원에 왔으면 하는 활동이나 프로젝트. 아까도 얘기한 창업 동아리가 이제 부스에 나가서 물건을 직접 팔아보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가 이게 팔릴까 하고 만들어 간 것들을 조금이라도 팔고 오는 모습을 보면 이게 이제 앞으로 이 도자기를 계속 하는 데에 대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감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예가라든지 도예가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선배님들 인터뷰를 직접 해보는 것 또한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솔직한 얘기들을 다 해줄 테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예를 전공하시면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있으실까요?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고 뭐 작가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점을 찍어야 되는 게,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이 뭔지를, 뭘 할까를 결정을 하고, 기형도 좋고 아니면 백자, 청자, 아니면 뭐 색자도 좋고 뭐 조형도 좋고, 한 가지를 정해 놓고 그거에 매진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도예가는 나이가 들수록 잘 삽니다. 이건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나중에 도예가가 되면은 한 40쯤 넘으면 잘 살 겁니다, 아마 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 특기, 내가 계속 해오던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선을 더 배우고 나이가 들수록 넓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도예가는 좁게 멀리 봐야 돼요. 점 하나를 보고 내가 추구하는 작업을 보고 계속 그 작업을 따라가야 된다. 본인의 특기를 꼭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작업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철학이 있으세요? 작업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모든 교수님이 얘기하겠지만 꾸준함이겠죠. 꾸준함.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는 기형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영감하고 만들어도 되지만은 만든 다음에 그 영감을 반대로 찾아도 돼요. 근데 어디서 찾느냐? 우리 전통에 있는 책 뒤지면 우리 조상들이 토기부터 뭐 청자, 백자, 분청세기, 옹기까지 어마어마한 디자인을 해 주셨어요. 거기서 내가 당장 지금 만든 거랑 비슷한 거를 꼭 찾아라. 그리고 외워라. 내가 무엇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는지가 그걸 갖고 있어야 된다.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엄청난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도자기에 대한 정보, 기형에 대한 정보, 색깔에 대한 정보, 지금의 트렌드.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하되 꼭 찾아봐라. 지금 우리 도서관에 있습니다. 책 막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비슷한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몇천 년간 만들어 왔어요, 도자기를. 안 나온 기형이 없습니다. 그 기형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한다. 이동화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험과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이어서 이희숙 교수님을 만나 교육자로서 고민과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저는 현재 한양여자대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수업을 하고 있는 겸임교수 이희숙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요즘은 넓음학교로 바뀌었는데 이제 작년까지는 방과후 학교에서 도예 수업을 했었고요. 예술 관련 쪽으로 미술 수업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 수업들, 뭐 노인복지관 아니면 또 학교 밖 학생들, 방과후 학생들을 위한 또 복지관에서 또 수업들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다양한 형태의 또 특성들을 지니고 있어서 그 미술 치료를 조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미술 치료적인 관점에서도 우리 점토가 너무 그 매체로서의 훌륭한 매체이기 때문에 한번 접근해보자 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나이가 좀 있었잖아요. 공방을 조금 운영을 했어요. 공방을 운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수업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학교 수업들을 했고, 또 그러다가 또 운 좋게 또 대학에서도 또 강의 제안이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를 일단 정확하게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공방을 창업할 때도 그렇고 또 본인들이 뭐 교육적으로 또 해보겠다라든지 아니면 대학원을 가겠다라든지 이런 진로를 정하든지 내가 작가가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상품을 개발해서 상품 판매를 하고 싶은지 도예가로서 그런 정확한 목표를 잡고 좀 접근을 하면 대학원을 가서도 여러분들이 상품하고 관련되어 있는 작품을 만들면 졸업해서도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품 쪽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졸업하고 나서 내가 뭐 해야 되지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졸업해서도 뭐 할 건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표를 좀 잡고 접근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도예는 공예 안에서 그게 도예는 아주 훌륭한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속이나 뭐 이런 다양한 공예적인 목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점토 같은 경우에는 그 물성이 일단은 이렇게 자유자재로 좀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어떤 작품을 하든 교육적인 이렇게 그런 접근을 하든 그 매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방과후 수업이나 이런 수업들을 오래 했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많이 도움을 받아요. 이
점토라는 매체가 미술치료적인 관점에서도 되게 훌륭한 매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명이 길어져서 지금 그 제2의 직업들을 다 가져야 돼요. 저를 바라봤을 때 지금 제가 제2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직업이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매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아주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조급하게 서둘고 이렇게 빨리 나아가려고 하면 사실은 거기에 더 어떻게 보면 천천히 실패할 가능성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또 이게 많은 사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간다. 옆에 사람이 막 빨리 가니까 거기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정체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냥 나의 그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좀 작업도 하고 이렇게 이제 취업적인 것들도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현장을 지나 이번에는 작업실로 발걸음을 옮겨본다. 마유숙 작가님은 졸업 이후 꾸준히 작업을 이어오며 다양한 매체와 형식을 실험하고 있다. 전시장에서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저는 마효숙 작가라고 하고요. 도자를 베이스로 해서 조형, 회화, 공예 여러 분야를 아울러서 하는 시각예술 작가입니다. 졸업 후 진로를 어떻게 정하게 되셨나요? 졸업 후 진로는 큰 고민 없이 당연히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작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분야 말고 다른 여러 분야와 융복합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꼭 도자기 하나로만 내 작업을 풀어갈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재료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탐구해서 내 작업에 접목시키면 더 확장된 작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품 영감은 주로 어디서 받으시나요? 일상생활에서 뭐 그냥 공원을 산책하다가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그런 순간에 어떤 내 감정, 내 생각 문득문득 드는 그런 생각들이 나중에 보면은 그게 다 영감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고궁을 가끔 가요. 가면은 담 하나 사이에 현대와 전통이 공존해 있잖아요. 거기서 그 돌담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 돌담이 그냥 흔히 길가를 지나갈 때는 돌로 쌓여진 돌로밖에 안 보이지만 나는 그 순간 이 다른 형태의 다른 크기의 돌들이 서로 얽혀서 몇백 년 동안 이 왕이 살던 곳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를 생각하니까 오래된 시간에 대한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작업에 돌담 시리즈가 로 연결이 돼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문득문득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떤 거 하나도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않고 눈에 띄면 보면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어려움 같은 거 이제 그 얘기도 좀 하자면 길지만 도자기를 전공을 했지만 저는 남들과 다르게 차별화된 작업을 하고 싶어서 물레를 떠난 작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판으로 하는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직접 다 흑판을 밀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만들고 난 짜투리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흑판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그거를 잘라서 일단은 데코가 될 수 있는 압정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흑판 짜투리 남은 거를 잘라서 거기에 색을 입히고 이제 도자기로 부어서 진짜 그 문구점에서 파는 압정을 사다가 붙여서 데코레이션 되는 압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고 얼마 있다가 이제 그룹전이 있어서 거기에 요만한 접시에 이제 압정 요만큼 하고 제가 원래 만드는 접시 종류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다른 작가들이 아니 이 압정은 사실은 이렇게 쓰임이 많지 않지 않냐. 그럼 혹시 여기에 브로치 핀을 붙이면 훨씬 더 고급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혼자 저는 이제 독학으로 이걸 그 장신구 작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료는 어디서 사야 되고 어떻게 작업해야 되고 전혀 백지 상태에서 혼자 찾아다닌 거예요. 재료 사러 다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형태의 도자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도자기는 흙이기 때문에 무게가 있는데 이 무게를 어떻게 줄여야 되고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계속 작업을 이어오다 보니까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결과물이 나왔죠. 그래서 몸의 진이는 단 하나의 예술품이라는 컨셉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조형 작품이나 오브제들은 관상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만 내가 직접 예술품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그 감동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10년 이상을 매진했죠. 이렇게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이 될 수 있게 그런 작업도 해왔고 그래서 홍콩 가서도 최우상 받아왔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유숙 작가님을 통해 도예가로서 실천과 사고를 엿볼 수 있었다. 이어서 만난 최수진 작가님은 물레 작업을 중심으로 청자의 미를 알리고 있다. 전시장에서 직접 작품을 마주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여자대학교에서 물레성형과 문화예술 교육을 맡고 있는 최수진 교수입니다. 저는 학부 학생분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화되고 이제 여러 가지 재료와 그런 것들을 넘나드는 융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도자기를 전공을 하지만 도자기에만 너무 하시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좀 많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쉽게 코엑스라든지 뭔가 페어 같은 경우에 꼭 도자기 분야가 아니더라도 좀 다양한 것들이 요즘에 어떤 시대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다양하게 많이 좀 시간을 내서라도 틈틈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셔서 요즘 어떤 것들이 요즘 시대에 맞는지 조금 많이 관찰하시고 좀 그런 것들을 본인의 작업에 좀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예를 전공하시면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자기만의 색깔을 찾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아까 전에도 제가 다양하게 많이 보시라고 한 이유는 조금 더 내 거를 찾기 위한 하나의 뭔가 이렇게 힌트를 얻는다거나, 이렇게 많이
보시는 것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보시고 자기만의 좀 색깔을 잡으시는 것이 앞으로 작가로 도자기를 하면서 활동하시기에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작품의 영감은 제가 자연이나 그런 제가 치유의 숲이라는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좀 이렇게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숲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열매라든지 꽃의 이미지, 약간 그런 씨앗의 형상들, 약간 그런 것들을 모티브로 되게 많이 이제 물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차도구 작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오칠은 이제 좋은 기회에 조금 이제 오칠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 오칠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두부를 옷과 읊가려서 이제 그거로 텍스처를 내는 교칠이라는 기법인데, 요 기법은 약간 의도했지만 의도하지 않은 듯한 그런 약간 또 자연스러운 텍스처를 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좋아서 이제 제 작업에 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냥 딱히 작업이 막힌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해요. 그냥 계속해요. 안 돼도 계속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도자기는 천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누가 끈기 있게 끝까지 이거를 조금 인고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느냐가 저는 도자기가 작가로 성공할 수 있냐의 판가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도자기를 하면서 약간 그냥 계속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다 보면 조금 더 이제 보완할 점도 계속 보이고,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면 거기서 좀 더 보완점이 보이고, 새로운 걸 또 찾을 수가 있고, 그거를 발판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다음 개인전을 생각해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하고 있어서 요걸 했지만 또 요거를 계기로 요거에 조금 더 뭔가를 덧대어서 다음에는 이런 거를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이미 하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시간이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작업하는 시간이 너무 재미있고 저는 항상 즐겁게 신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도자기라는 게, 전시라는 게 요즘은 물론 작품 해설도 있지만 그 관람객의 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약간의 해석 도슨트 같은 것도 있는 이유가 뭔가 좀 요즘은 난해한 작업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서 뭔가 해설을 보고 이 작가가 이런 의도로 했겠구나라고 해서 사실 저도 작가 노트를 써요. 도록마다. 약간의 왜 이번 방향은 어떤 거였고 어떤 식으로 전시를 했는지를 일단은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같이 바라봐 주시면 더 좋은 전시 관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예를 전공한 이들은 졸업 후 각자의 방식으로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교육자로, 누군가는 작가로, 또 누군가는 새롭게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흙을 다루는 방식은 달랐지만 그 안에는 공통된 태도와 고민이 담겨 있었다. 작업과 교육, 연구와 실천의 현장에서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도예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도자를 배우는 앞으로 선택을 앞둔 이들에게 작은 방향이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진짜 잘 나와서. 선배님 작업실에 들어가가지고 진하대요. 그래서 다 이렇게 퍼지라고.